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처음 올려다본 순간부터 수천 년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온 근원적인 물음이었을 겁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과연 어디인지 말이죠. 이 오래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가장 위대한 지적 여정의 시발점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 떠났던 인류의 장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꿈을 좇았던 인류의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지구라고 믿었답니다.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모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떠오르고 지는 듯 보였으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집을 세상의 전부이자 중심으로 여기듯 고대인들에게 지구는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심장이자 모든 것의 기준점이었죠. 이처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다른 모든 천체들이 그 주위를 돈다는 생각은 천동설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첫 우주관을 형성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삶의 질서와 우주의 규칙을 찾으려 했었죠. 농사를 짓는 시기를 알아내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가늠하며 때로는 미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별들의 궤적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해석을 통해 일정한 패턴과 질서를 부여했고 이는 예측 가능한 우주,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지구는 모든 것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 있었고 그 주위를 도는 해와 달, 행성들은 마치 잘 짜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연극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러한 천동설은 인류에게 무한한 안정감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특별한 존재이며 모든 천체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은 얼마나 안락하고 위안이 되었을까요? 밤하늘의 웅장함과 신비로움 속에서도 인류는 자신의 위치가 명확하다는 평온함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튼튼한 닻을 내린 듯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도 지구는 흔들림 없는 다의 역할을 해주었죠. 이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인류는 우주의 중심에서 질서정연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우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고 안락해 보이던 우주관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별들의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기존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이 모든 천체들이 정말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 나선 인류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가져다준 안락함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밤하늘을 향한 인류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면서 기존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는 작은 의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든 천체가 우리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세계관의 균열이 생기자 용감하게 그 의문에 맞서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바꾼 위대한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관찰과 사고로 인류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16세기 폴란드의 위대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모든 행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회전목마의 중심에 태양이 굳건히 서 있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춤추듯 우아하게 돌고 있다는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이는 인류의 오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성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굳건히 지켜왔던 자부심,
즉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발상이었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장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오랫동안 발딛고 서 있던 땅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지적 충격이었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대담한 가설이 제기된 지 한 세기 뒤 이 혁명적인 생각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눈으로만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의 망원경은 미지의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첫 창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발견하고 또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이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도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명확하고도 흔들림 없는 증거가 되었죠. 천동설의 견고한 성벽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며 새로운 우주관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인류의 시야를 우주로 확장하는 마법의 도구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상상에 머물렀던 태양계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웅장한 춤사위는 물론 각각의 행성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구가 농구공만 하다면 태양은 방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태양계 속에서 지구는 그저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겸허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드디어 우주의 광대함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겸손의 순간이기도 했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은 더 이상 지구를 위한 작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빛나는 거대한 존재이거나 혹은 그 별 주위를 도는 또 다른 세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했으니까요. 우주는 이제 우리가 알던 작은 세계를 넘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한한 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 눈앞에 펼쳐지며 인류의 탐험 정신을 자극했죠. 지동설이 확립되면서 인류는 우주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너머에 과연 어떤 경이로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인류는 이제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우주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의 근원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 인류가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은 계속되었죠.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넘어 우리가 사는 태양계조차 우주 속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수많은 별들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 태양은 그 별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사실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에 속해 있답니다. 은하수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띠가 바로 우리 은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우리 은하 안에는 무려 2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 그 규모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태양은 그 별들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위치한 평범한 별일 뿐이고 지구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이었죠. 마치 거대한 도시의 한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은하 역시 우주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우리 은하와 주변의 크고 작은 은하들이 모여
국부은하군이라는 더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이 국부은하군 또한 천여자리 초원하단이라는 훨씬 거대한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들이 다시 광역권으로 묶이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압도적인 경외감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주소를 정확히 알게 된 셈이죠. 태양계의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에 속해 있고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구성원이며 이 모든 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대한 프레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규모 앞에서 인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과연 혼자일까요?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의 우주를 마주하며 인류는 더 이상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저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인류의 탐험 정신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은 금속 구체가 지구 궤도를 돌며 삐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의지와 기술력이 마침내 우주의 문을 열었다는 역사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우주 시대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죠.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달 표면에 새겨진 그 작은 발자국은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안타까운 희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우주를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건설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는 이제 우주를 단순한 탐험의 대상이 아닌 장기적인 거주와 연구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외감은 우리에게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하죠.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은 이제 화성 탐사를 넘어 더욱 먼 심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처럼 진보된 기술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들여다보고 예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등 우리의 호기심은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희망을 품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